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7월 15일 정도에 SBS에서 리플에 대한 방송이 나왔고 제가 그제 정도에 이 방송을 접했어요. 몰랐는데 어쨌든 공중파 뉴스에 리플 XRP가 브로드캐스팅이 된 방송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리플이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XRP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 이런 날이 오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리플 XRP를 대놓고 공중파 방송에서 전혀 꺼리낌 없이 거부감 없이 그것도 암호화폐를 방송한다는 거, 그리고 2배 이상 점핑을 했다는 그 방송, 이런 방송이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긍심, 자존감, 자존심을 높여주는 그런 행위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충분히 여러분들 그러셨잖아요. 내가 지금 뭐하는 짓거리인지, 하고 많은 코인 중에 왜 하필 미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 중인 놈을 골라서 내가 이 마음고생을 하는지. 주위에서도 그러셨겠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사지, 왜 그렇게 비트TV 영상 보고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리플을 갖고 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지금 공중파 뉴스에서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니고 대놓고 XRP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사이사이 제가 말을 조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같이 한번 봐볼까요? 리플이라는 코인,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리플은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인데요. 3년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의 투자자금 모집을 문제 삼으면서 리플은 증권이라며 소송을 걸었는데 미국 법원이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리플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루 사이 리플 코인 가격은 600원대에서 1,100원대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가 거의 400원대 중반부터 바닥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선물 5배, 7배 이렇게 롱 때려놓은 게 지금 꽤 수익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470원 정도였을 때 저랑 같이 선물 투자를 했던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연락만 하지 말고 뭘 좀 보내줘야 되는데 고맙다는 그냥 톡만 오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저는 그 자리가 꼭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비트TV는 자꾸 바닥이라고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별다른 액션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선물 거래까지 해버렸죠. 15,000불 정도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니죠. 그때 당시에 2,100만원 정도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익률이 꽤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저로서도 위험 요소는 있었죠.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 거래는 항상 청산의 위험성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XRP를 제외한 몇 개 코인이 청산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물 거래란 게 그래요. 10번 잘못 투자를 해도 잘 선택한 하나가 그 모든 걸 충족시켜 줍니다. 뭐 선물 거래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현물 거래 하세요. 어쨌든 그런 형태로 봤을 때 그때 현물 거래로만 하더라도 지금 1,100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꽤 괜찮죠.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거의 2,500 정도는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 거래뿐만 아니라 현물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에게도 꽤 지금 고맙다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어떤 선택이란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대면을 한 게 아니고 디지털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던 그런 소통이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때 저를 조금 신뢰했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지금 수익률이 괜찮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때 20대 분들이 NFT 관련 사업 때문에 제가 좀 연락을 많이 했고 미팅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수익률이 좋긴 하지만 시드가 별로 약해서 그렇게 큰 돈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분들에게 장사 미천일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분들이 암호화폐를 바라보고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게 될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개념들이 올바르게 정착이 된 것 같아서 그거는 충분히 그분들에게
금전적인 영향 이외에도 그분들이 갖게 될 세계관이라든가 경제 철학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400원, 500원, 600원, 700원대를 거치면서 바로 그냥 800원, 900원은 건너뛰어버리고 1100원 언저리에서 좀 더 횡보를 하고, 제가 라이브 때, 멤버십 라이브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루 뛰고 3일 쉬고 하루 뛰고 3일 쉬고 이런 횡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XRP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평단이 1달러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 속에는 차트적 분석을 해봐도 그 가격대가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심리적, 인문학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1달러의 평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저는 400원대, 500원대, 600원대 평단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 더 수익률이 높다는 판단을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인은 차트 분석도 영향이 있겠지만 심리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거는 뭐 개개인의 데이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낱낱이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기는 뭐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그 시장 안에서 왜 그때 비트TV가 XRP의 평단이 1달러가 가장 안정적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숨에 가상자산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섰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도 동반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리플의 시가총액이 지금도 4위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테더, 그리고 XRP. 리플의 흡공, XRP 흡공, 제가 계속 2년여 동안 이야기를 드렸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 정도는 충분히 XRP가 상승하면 상승하고 XRP가 하락을 하면 같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 말대로 됐죠.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한 어쩌면 리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드렸지만,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끌고 가기란 버겁긴 하죠. 어쨌든 리플은 조만간에 테더를 제끼고 이더리움을 제끼고 비트코인 바로 밑부분으로 시총 2위로 가게 될 겁니다. 제가 올해 6월에서 10월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 했죠. 꽤 괜찮을 거다. XRP를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제 주위에 계시는 분들,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었죠. 요거는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할 때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 여러분들의 미래를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주 4가지 없는 멘트들을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둥이 딱 붙이고 손가락에 기부수하고 라이브 방송 참여를 잘 하셔라.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을 통해서 비트TV 이야기만 듣고 XRP를 던지지 않겠다고 마음 먹을 수 있지만, XRP는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 수천 번의 마음의 갈등을 하게 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유혹들을 여러분들에게 꽤 많은 횟수의 꼬심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락할 때가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조그만 상승에 XRP를 던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히 잡아줄 수 있는 그 매개체를 항상 마음속에 홀드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의 미래는 제가 잘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멤버십 안에서 저랑 소통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제가 그분들의 미래를 확실히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멤버십 가입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행위든 어떤 판단이든 여러분들의 운에 맞게, 여러분들의 운명에 맞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런 운명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순리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즐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조금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항상 뭐 힌트를 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이미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가난하게 살긴 긁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 발행사가 헤지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건 자본 조달의 역할이 있어 증권성이 있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건 증권성이 없는 상품 판매라고 판단했습니다. 절반의 승리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 ODL 거래에 쓰였던 리플이 직접 판매를 했던 OTC 장외 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했던 그들에게는 증권성이 인정된다. 충분히 어떤 계약을 했겠죠. 여러분들은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만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리플을 그냥 비트TV 말만 듣고 매수를 했지만 한두 푼도 아니고 꽤 큰 금액의 ODL 거래를 위한 금액들은 충분히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리플이라는 회사의 가치 상승 그리고 XRP의 가격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됐던 XRP는 증권성이 인정이 됐고 여러분들이 직접 매수를 했던 XRP에 대해서는 증권으로 보기가 매우 힘들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름이 이뻐서 가격이 싼 것 같아서 그리고 말이 많은 놈이니까 복불복이니까 비트TV가 좋다고 하니까 사지 마라고 하니까 궁둥이 딱 붙이고 손가락에 기부스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셨기 때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또는 리플 관계자들과 단 한 번의 미팅 없이 XRP를 매수하셨기 때문에 상품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죠. 어쨌든 우리들은 절반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수많은 암호화폐에 대한 원칙이 돼버렸죠. 다른 암호화폐 또한 충분히 XRP가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잘 검토하면 SEC와 정당하게 떳떳하게 싸움을 진행할 수 있겠죠. 이번 판결로 리플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졌고 리플과 비슷하게 암호화폐 공개를 통해 투자 자금을 모집해온 코인들도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플이란 코인이 전체 암호화폐의 규칙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영상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 드렸죠. 암호화폐의 표준이 될 것이다. SEC에게 잡혀가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리플 프로토콜을 따르면 될 것이다. 그것도 저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XRP 레저 사이드 체인으로 기어 들어오면 된다. XRP 흑공은 그래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방금 아나운서가 했던 말이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직 규제 초기 단계인 가상자산은 법원 판례, 특히 시장이 큰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 마련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결정은 결국 전 세계의 결정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기축통화국, 미국이 내리는 모든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 돈을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내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어쨌든 제 영상을 들으시는 XRP 홀더분들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화의 모든 알트코인들 그 어떤 코인이든 100%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기업들, 금융기관들, IT 기업들 그들이 결국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프로토콜을 가진 코인을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진 놈을 선택을 할까요? 어떤 시장이든 초기에 그 시장을 장악한 회사가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산업 생태계 70에서 80%는 석권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지금은 다른 코인을 그렇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요 세 개 코인만 잘 이해하시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넓게 보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XRP 가격은 1100원을 가려고 깔짝깔짝 하고 있습니다. 어제 데이터들이 별다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중파에 처음 정식적으로 소개된 XRP 리플 방송을 기념하여 아나운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대중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를 조금은 여러분들 또한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한 주 또 원화책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퇴근 후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7월 15일 정도에 SBS에서 리플에 대한 방송이 나왔고 제가 그제 정도에 이 방송을 접했어요. 몰랐는데 어쨌든 공중파 뉴스의 리플 XRP가 브로드캐스팅이 된 방송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리플이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XRP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 이런 날이 오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리플 XRP를 대놓고 공중파 방송에서 전혀 꺼리낌 없이 거부감 없이 그것도 암호화폐를 방송한다는 거, 그리고 2배 이상 점핑을 했다는 그 방송, 이런 방송이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긍심, 자존감, 자존심을 높여주는 그런 행위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충분히 여러분들 그러셨잖아요. 내가 지금 뭐하는 짓거리인지, 하고 많은 코인 중에 왜 하필 미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 중인 놈을 골라서 내가 이 마음고생을 하는지. 주위에서도 그러셨겠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사지 왜 그렇게 비트TV 영상 보고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리플을 갖고 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지금 공중파 뉴스에서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니고 대놓고 XRP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사이사이 제가 말을 조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같이 한번 봐볼까요? 리플이라는 코인,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리플은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인데요. 3년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의 투자자금 모집을 문제 삼으면서 리플은 증권이라며 소송을 걸었는데 미국 법원이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리플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루 사이 리플 코인 가격은 600원대에서 1,100원대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가 거의 400원대 중반부터 바닥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선물 5배, 7배 이렇게 롱 때려놓은 게 지금 꽤 수익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470원 정도였을 때 저랑 같이 선물 투자를 했던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연락만 하지 말고 뭘 좀 보내줘야 되는데 고맙다는 그냥 톡만 오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저는 그 자리가 꼭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비트TV는 자꾸 바닥이라고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별다른 액션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선물 거래까지 해버렸죠. 15,000불 정도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니죠. 그때 당시에 2,100만원 정도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익률이 꽤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저로서도 위험 요소는 있었죠.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 거래는 항상 청산의 위험성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XRP를 제외한 몇 개 코인이 청산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물 거래란 게 그래요. 10번 잘못 투자를 해도 잘 선택한 하나가 그 모든 걸 충족시켜 줍니다. 뭐 선물 거래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현물 거래 하세요. 어쨌든 그런 형태로 봤을 때 그때 현물 거래로만 하더라도 지금 1,100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꽤 괜찮죠.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거의 2,500 정도는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 거래뿐만 아니라 현물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에게도 꽤 지금 고맙다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어떤 선택이란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대면을 한 게 아니고 디지털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던 그런 소통이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때 저를 조금 신뢰했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지금 수익률이 괜찮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때 20대 분들이 NFT 관련 사업 때문에 제가 좀 연락을 많이 했고 미팅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수익률이 좋긴 하지만 시드가 별로 약해서 그렇게 큰 돈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분들에게
장사 미천일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분들이 암호화폐를 바라보고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게 될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개념들이 올바르게 정착이 된 것 같아서 그거는 충분히 그분들에게 금전적인 영향 이외에도 그분들이 갖게 될 세계관이라든가 경제 철학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400원, 500원, 600원, 700원대를 거치면서 바로 그냥 800원, 900원은 건너뛰어버리고 1100원 언저리에서 좀 더 횡보를 하고 제가 라이브 때 멤버십 라이브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루 뛰고 3일 쉬고 하루 뛰고 3일 쉬고 이런 횡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XRP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평단이 1달러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 속에는 차트적 분석을 해봐도 그 가격대가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심리적, 인문학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1달러의 평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저는 400원대, 500원대, 600원대 평단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 더 수익률이 높다는 판단을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인은 차트 분석도 영향이 있겠지만 심리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거는 뭐 개개인의 데이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낱낱이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기는 뭐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그 시장 안에서 왜 그때 비트TV가 XRP의 평단이 1달러가 가장 안정적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숨에 가상자산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섰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도 동반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리플의 시가총액이 지금도 4위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테더, 그리고 XRP. 리플의 흡공, XRP 흡공 제가 계속 2년여 동안 이야기를 드렸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 정도는 충분히 XRP가 상승하면 상승하고 XRP가 하락을 하면 같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 말대로 됐죠.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한 어쩌면 리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드렸지만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끌고 가기란 버겁긴 하죠. 어쨌든 리플은 조만간에 테더를 제끼고 이더리움을 제끼고 비트코인 바로 밑부분으로 시총 2위로 가게 될 겁니다. 제가 올해 6월에서 10월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 했죠. 꽤 괜찮을 거다. XRP를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제 주위에 계시는 분들,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었죠. 요거는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할 때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 여러분들의 미래를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주 4가지 없는 멘트들을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둥이 딱 붙이고 손가락에 기부수하고 라이브 방송 참여를 잘 하셔라.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을 통해서 비트TV 이야기만 듣고 XRP를 던지지 않겠다고 마음 먹을 수 있지만 XRP는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 수천 번의 마음의 갈등을 하게 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유혹들을 여러분들에게 꽤 많은 횟수의 꼬심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락할 때가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조그만 상승에 XRP를 던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히 잡아줄 수 있는 그 매개체를 항상 마음속에 홀드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의 미래는 제가 잘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멤버십 안에서 저랑 소통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제가 그분들의 미래를 확실히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멤버십 가입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행위든 어떤 판단이든 여러분들의 운에 맞게, 여러분들의 운명에 맞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런 운명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순리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즐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조금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항상 뭐 힌트를 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이미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가난하게 살긴 그른 것 같습니다. 법원은 발행사가 헤지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건 자본 조달의 역할이 있어 증권성이 있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건 증권성이 없는 상품 판매라고 판단했습니다. 절반의 승리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 ODL 거래에 쓰였던 리플이 직접 판매를 했던 OTC 장외 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했던 그들에게는 증권성이 인정된다. 충분히 어떤 계약을 했겠죠. 여러분들은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만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리플을 그냥 비트TV 말만 듣고 매수를 했지만 한두 푼도 아니고 꽤 큰 금액의 ODL 거래를 위한 금액들은 충분히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리플이라는 회사의 가치 상승 그리고 XRP의 가격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됐던 XRP는 증권성이 인정이 됐고 여러분들이 직접 매수를 했던 XRP에 대해서는 증권으로 보기가 매우 힘들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름이 이뻐서 가격이 싼 것 같아서 그리고 말이 많은 놈이니까 복불복이니까 비트TV가 좋다고 하니까 사지 마라고 하니까 궁둥이 딱 붙이고 손가락에 기부스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셨기 때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또는 리플 관계자들과 단 한 번의 미팅 없이 XRP를 매수하셨기 때문에 상품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죠. 어쨌든 우리들은 절반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수많은 암호화폐에 대한 원칙이 돼버렸죠. 다른 암호화폐 또한 충분히 XRP가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잘 검토하면 SEC와 정당하게 떳떳하게 싸움을 진행할 수 있겠죠. 이번 판결로 리플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졌고 리플과 비슷하게 암호화폐 공개를 통해 투자 자금을 모집해온 코인들도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플이란 코인이 전체 암호화폐의 규칙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영상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 드렸죠. 암호화폐의 표준이 될 것이다. SEC에게 잡혀가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리플 프로토콜을 따르면 될 것이다. 그것도 저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XRP 레저 사이드 체인으로 기어 들어오면 된다. XRP 흑공은 그래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방금 아나운서가 했던 말이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직 규제 초기 단계인 가상자산은 법원 판례, 특히 시장이 큰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 마련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결정은 결국 전 세계의 결정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개축통화국, 미국이 내리는 모든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 돈을 쥐락펴락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내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어쨌든 제 영상을 들으시는 XRP 홀더분들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화의 모든 알트코인들 그 어떤 코인이든 100%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기업들, 금융기관들, IT 기업들 그들이 결국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프로토콜을 가진 코인을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진 놈을 선택을 할까요? 어떤 시장이든 초기에 그 시장을 장악한 회사가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산업 생태계 70에서 80%는 석권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지금은 다른 코인을 그렇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요 세 개 코인만 잘 이해하시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넓게 보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XRP 가격은 1100원을 가려고 깔짝깔짝 하고 있습니다. 어제 데이터들이 별다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중파에 처음 정식적으로 소개된 XRP 리플 방송을 기념하여 아나운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대중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를 조금은 여러분들 또한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한 주 또 원화책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퇴근 후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